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효력이 2년 연장된 가운데 은평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심의를 진행한 뒤 공공주택 매입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수시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의 다양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 유재기 은평구청 부동산 행정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은평구 부동산 정보과 부동산 행정팀장 유재기입니다. 네, 우선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운영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상당히 많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피해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이게 좀 생각하다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또 해결해드리면 또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 어디로 찾아가는 건지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2025년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운영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진행됩니다. 지하철 역사는 음악역, 역촌역, 그리고 불광역, 녹번역, 여신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각 회차마다 저희 이제 부동산 지원과 직원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님들이 함께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현장 상담하고 이제 정보 제공이 핵심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접수, 그리고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신청, 그리고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안내, 그리고 채무 상황 상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전세사기 유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고 리플릿과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운영 결과를 보면 전세 피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는데요. 임차인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나 공통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이제 한 144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전세 피해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사례로는 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근저당이 설정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 조건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경각심이 좀 부족해서 이런 전세 사기 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끝으로 더 설명하거나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요? 네, 전세 사기는 이제 누구에게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는 국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사소한 의문이 있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기 은평구청 부동산 행정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용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해체하려면 수천억 원이 듭니다.
세계 해체 시장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첫 상용 원전 해체를 앞둔 만큼 산업 육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2017년 영구 정지된 이후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가 나면 국내 원전 해체 산업도 첫 발을 뗍니다. 500조 원 규모 세계 시장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는 그간 수립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토대로 해서 기술 고도화, 산업 생태계 육성, 제도적 기반,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6년 전 이미 육성 전략을 꾸렸지만 업계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에 최소한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좀 나올 거라고 이야기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 25년 때도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 시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감은 기업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리는 원전 해체에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서 하루아침에 이제 해치 10기에서 갑자기 계속운전 10기로 바뀐다든가 하면 사실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기술 개발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고준희 특별법 통과로 폐기물 처리 발판을 마련한 정치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원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리 1호기가 전 세계가 주목할 모범 사회로 만든다면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가 완성되고 원전 강국의 면모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이 세계 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해체가 한국 원전 해체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HCN 성훈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원규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강변도로에서 라이딩 중이던 70대가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포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오는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의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씨도 아닌 흔히 야외 활동하기 좋다는 봄철에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심장은 평소에 휴식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능력이 한 30% 정도만 발휘하면서 펌프질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혈압과 심박수도 상승하고 이것이 이제 심장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하를 주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 내내 활동을 하지 않다가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던 분들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에 의한 부하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요. 심부전이라든지 혈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활동량이 적어서 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면 이러한 부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평소에 하는 건강 관리인데요. 본인이 이제 건강하다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금연 교육을 하고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병원과 친하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가요? 예, 물론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평소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한 30분 정도의 약간 숨찬 정도의 운동을 평소에 하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나 좀 격한 운동도 대개는 잘 견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대응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더운 날씨라면은 그늘에 환자를 눕히고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면은 실신을 한 건지 심장마비가 돼서 심정지가 된 건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슴 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2명 이상이 목격을 했다고 하면 한 명은 빨리 119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의식 확인 이후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혼자일 경우에는 119부터 먼저 신고를 해서 의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의지대병원 심장내과 문인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천구가 노후주택의 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1,000만 원이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최대 500만 원의 비용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며 대상 주택은 현장 조사 후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